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 95페이지 2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격 후에 용신을 취하는 법칙,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먼저 주보에서는 격을 정하고요. 그 뒤에 용신을 취하는 순서로 나갑니다. 물론 다른 어떤 격국을 정하는 방법론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가긴 하죠. 1번 간지는 십성으로 하면 그 생극변화는 단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는 네 개조의 작용경을 가진다 이렇게 했죠. 비견을 예를 들면 생을 받고 임수에 생을 해주면서 또 극하고 극을 받는다. 이렇게 다중복합적인 작용으로 하나의 천간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설하고 흘리는 것을 제지하여하고 동시에 그 오행의 길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게 용신의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격용 혹은 희신인 경우 병화가 와서 설하고 경금이 와서 극하면 이때는 임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모 박스 부분을 보시면 간목이 격인 경우 최대의 기신은 혼잡하는 을이죠. 따라서 누차 강조하지만 목이 격신이다, 무슨 용신이다 이런 표현은 주어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목인지 을목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잡하는 을목을 제거할 때는 신금이 극하든지 병화가 설하든지 아니면 실수살이 합하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간목 격신의 가장 큰 기신은 혼잡하는 을목인데요. 그게 못지않는 칠살 경금도 기신입니다. 그래서 이 칠살을 다스리는 방법은 병화나 식신 아니면 임수, 효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자, 편인이 사주팔자 간지의 식신을 보는 경우 또는 일간이 쇠약하여 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이때에 이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렵게 곤경에 취하게 함으로 효신이다라고 합니다. 올빼미신이죠. 올빼미신. 식신병이 설하는 것을 방어하는 방법은 임수나 무토 또 합거 이렇게 극, 설, 합거 세 가지 방법이죠. 만약에 음간 을목이 격이면 최대의 기신은 혼잡케 하는 간목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극하는 거, 설하는 거, 합거하는 거. 극, 설, 합거 모두 용신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용신 후보 중에서 원령에 비교해서 왕한 것 그리고 격신을 청하게 만들어 왕하게 하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회국이죠. 회국. 삼방은 모두 있어야 되고요. 삼합은 반합도 가능하고요. 대우는 지지방위를 중시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본 6개의 전격 요결이 있습니다. 모두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관 원령의 설에 따라 우선 원령의 신이 형충회합, 극설, 혼잡, 합거, 전생하는지를 보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원령 본기가 반드시 격입니다. 원령이 극설, 팔을 입는다면 그때 비로소 다른 글자에서 격을 찾는 것이고요. 원령이 예를 들어서 음양이 모두 왕하고 혼잡하여 음양 중 어떤 것이 왕인지 판단이 불가할 때는 시지의 장생결로 음양의 왕수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오, 묘, 유 이 사정지가 올리면 왕하고 혼잡하는 것인데 이때는 어떤 청하게 해주는 글자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월이다. 그러면 경과 신이 같이 왕한 거죠. 둘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글자가 있으면 제거하는 글자를 뺀 나머지 글자가 격신이고요. 제거하는 글자가 없고 둘 다 비슷하면 시지에 가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치용 방식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신이 격신을 혼잡하게 할 때는 그것을 가신을 제거하는 거. 격신이 극설 파해를 만나면 그것을 구응해 주는 신. 격신이 생황한 길을 얻지 못하고 쇠휴이면 격신을 생부하는 것이 용신. 그래서 용신이 하나만 있다? 이것은 주어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용신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격국을 뜻하는 용신이 있고요. 쓰는 신, 용 플러스 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 플러스 신이라는 것은 격국용신 아니면 격신, 청신, 희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필요로 하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사주팔자 내에 한개 갖고는 안 되겠죠. 3번 보시면 일간의 강약, 이것이 보는 것은 종격과 화기격을 제외하고는 길룡화복, 궁통수요, 빈부귀천과는 전혀 무관하다. 기후의 한난, 조습 이런 것들은 조우는 성정을 본다. 무슨 원래는 어떤 그 처하는 환경이 본인에게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조우가 갖춰진 경우죠. 그래서 사람이 느긋해지고 성격이 원만해지는 것이죠. 이 조우가 갖춰지지 못하면 항상 어떤 주변 환경이 본인의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성격이 까다롭기 쉽죠. (4번) 보시면 간지가 음양이 혼잡하고 모두 왕하면 천간에 투출한 자, 음양 혼잡이 있는 경우
원령에서 진기를 우선으로 취하고요. 태기는 버립니다. 태에서 제왕까지가 진기. 제왕은 엄밀히 말하면 진기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태에서 제왕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제왕지면 음양이 모두 혼잡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거류가 있어야 비로소 청해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왕한 것이다. 좌우묘에는 음간이 건록지, 음간이 가장 청한 곳, 불투간에도 쓸 수 있다. 양간이 좌우묘에 이르면 가신과 같이 왕하니 반드시 가신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가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진신이 제거되면 또 가신도 쓸 수 있습니다. 진술충미 사고에 간지가 와서 고신을 극하면 고신이 입고해야 편안한 거죠. 인신사에는 사장생의 신이 장된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장생의 신을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라고 하면 간목이 장생기인데요. 임수가 보하니까 경금으로서 그것을 제거한다거나 병화로서 설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주보를 취할 때 이런 데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급수로 3급 정도, 원령에서 왕도가 3급 이상이면 선정하고 취한다 이렇게 급수로 얘기를 하지만 꼭 이렇게 3급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청하거나 왕하게 할 수 있고 또 1, 2급 혹은 사지라고 해도 취할 수 있습니다. 원령이 희용이면 즉 진신 득용인 경우 격신은 약해도 취격이 가능합니다. 생황의 이치는 가신을 극설 제거하면 생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신을 제거할수록 진신을 증대시키는 거죠. 육친이나 부귀 수요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을 쓰고 있는데 을목이 혼잡된 경우라면 을목을 신이나 정이 제거해 줄수록 간목으로 영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가신을 제거할수록 이 진신은 영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특수격국 개관 주법법에서도요. 그 특수격국을 보는데 순결형과 역결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격국에서 그러니까 주법법에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순용, 역용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순결형은 용신으로 격국을 생해주는 거죠. 용신의 기능은 격신을 생하고 격신의 설을 멈추고 격신의 극을 화하는 것, 즉 격신을 호위하는 거죠. 주법법에서는 이것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길신, 사용신을 막론하고 순결형이 원칙입니다. 역결형은 반대로 격이 용신을 생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역용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구모 설천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 역결형입니다. 이때 용신의 기능은 격신을 극하는 신을 극제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호의이지만 정확히 보면 구궁이다. 종격의 성립 조건 반드시 일간이 약하고 묵은해야 됩니다. 종격은 근, 인성로 여기서는
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인성의 경우도 종격의 성립에는 파격의 요소죠. 원국에 일간을 생화하게 하는 인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제어해야 종격을 논한다. 또 만약 용신 중에 하나가 인비인 자는 종격에 들지 못한다. 그 경우에는 종격을 논한다. 중요합니다. 일간을 생화하게 하는 인비가 있다면 그것을 제화해야만이 종격을 논하고요. 만약 또 용신 중에 하나가 인비인 자는 종격에 들지 못한다. 종격의 유형은 종합격, 종상격, 종상관, 종제, 종편제, 종관, 종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종강격, 종왕격, 종약격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식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격으로 이렇게 종격을 취하는 것은 이치상 정확하지 못합니다. 임성이나 비급에 종하는 종격은 없습니다. 이때는 이 비급인 경우는 특수격에 곡직인수격, 염상격, 그 다음에 윤학격, 종역격 이런 것들이 있죠. 가종격, 종격이 진가가 혼잡하고 일간이 근이 있는데 제복이 없거나 종하는 신을 극히하는데 해소가 없는 경우 가종이죠. 이성고화, 가종격인 사람을 이성고화라고 했습니다. 적천수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성이 기신인데 제거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인성과 인연이 없는 것이죠. 혹은 유년의 보호를 잃는 것이고요. 비견이 기신인데 그것이 남아있어서 죄를 극하고 있으니 극제하는 것은 생부와 무연, 출신이 빈궁 이런 거죠. 어떤 육친이 그 긍정적인 역할, 언제나 육친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부친을 편제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사주팔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안 좋은 작용을 한다면 부친과의 인연이 없게 된다. 이런 것이죠. 부친과의 인연이 없으면 고아일 수도 있고요. 모친 인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태극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죠. 화기격, 일간이 약하고 무기, 일간이 천간오합의 신이면 쟁합, 파격이죠. 화기격을 논하지 못하고 정격을 구한다. 천간의 화신이 투출 또는 희신하고 희신해야 되고 지지는 방국을 이루어 화기와 상생해야 된다. 화기의 유형은 당연히 5개가 있을 것이고요. 천간오합이니까요. 가화격, 화신의 신이 화기의 신이 극설이 있지만 부흥이 있는 경우 화기의 신이 혼잡한데 거류의 신이 있는 경우 일간이 유기하지만 일간을 극설한 신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화격인데 진정한
화기를 방해하는 이 가자를 가라는 것을 제거할 때 성격되는 거죠. 4절 격용의 기능은 얼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용신이 성격, 캐릭터죠. 결정하고 성격은 명운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성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칫하면 성정이 사주팔자에서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느 사주팔자든 다 성정을 논하고 있죠. 성정은 사람의 심리 상태죠. 심리. 이 심리 상태가 성정으로 인하여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 심리 상태가 또 성정에 영향을 주고 이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행동,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서 기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격은, 캐릭터는 심리 상태와 서로 표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행위로 연결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기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은요. 그래서 성격이 명운을 결정한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천간 고의 특성, 오행 고의 특성이 주이고요. 십신의 보조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본래는 음양 오행으로 일단 보고 십간을 그 다음 같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십신을 보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음양오행, 십천간, 십신의 열성인자 우성인자 모두 양 측면을 가지죠. 이 양 측면을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고 아니면 하나가 발휘되지 못하고 다른 측면이 발휘되고 이런 관계를 같이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신의 급수가 명주의 부귀고재를 결정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 용신, 이게 어떤 격신을 태극혈이 머무는 점이라고 한다면 용신은 그 주변을 호위하고 정돈하는 것, 그 혈은 천군만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희용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적 용신인데요. 그것의 급수가 원국의 고재를 결정한다. 통상은 재관보다는 청용신을 핵심적 용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 용신, 이게 급수 계산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음양 혼잡이 없을 것, 타신의 극희를 받지 않을 것, 전국의 성패와 관련된 원기가 소지하는 곳일 것. 이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글자가 핵심적 용신이 될 자격을 가집니다. 부법은 그다지 어떤 명리에 있어서 주류적인 그 간명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